내가 능력 부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 기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인식이 많이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에서 우리 산업을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성장시켜 줬으면 바로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특별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 하는 사람 많은데, 저도 이제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을 많이 돌리고 봤는데,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요원해놓고 갔지만은 그 여건이 나오고부터는 1년에 많게는 뭐 5, 6차례, 작게는 2차례 이상 해외 많이 돌아다니고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 손재주만 특별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데 외국 사람보다 못하다, 그건 아니다. 그냥 특별히 잘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 보는데, K 주얼리, K의 뭐 장점 내어서 하자면 K의 교육이 따라야 된다.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K 디자인이니 뭐 K 주얼리니 K 뭐 하는데, 그걸 하자면 그만한 체계적인 교육이 따랐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말로만 한데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 중에 절차탕막하라는 걸 알죠? 네. 절차탕막. 이게 우자지가 뭡니까? 허가입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 이렇게 만든다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나와도 그냥 흙이에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훌륭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다 이 세상에 그냥 자료로 태어난 거예요. 원자재로 태어났다. 다. 그냥 태어날 때는 원자재로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내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재가 달라진다. 교육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가치관이 결정되면 그 가치관 바꾼다는 건 쉽잖아요. 나도 여러 수천 명을 면접 보고 같이 일해봤는데, 여러 하니까 요번로서는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고칠 수 있느냐? 아니, 착각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면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내가 활용가치 있으면 쓰고 그거만 활용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활용할 생각하면 안 된다. 요런 단점이 있는 거 요것 주면 내가 감수해도 되겠다. 요 장점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장점을 활용해서 그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일하는데 도움 줄 만한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럼 내가 착각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몇 개월 써보니까 내가 보는 장점이 없어. 내보내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 안 고칩니다. 그럼 자식이 이제 한 10살 미만 같으면 이해가 되게끔 뭐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되면 포기하세요. 안 고칩니다. 못 고친다. 그러면 그 가치관을 어떻게 좀 희석시키고 어떤 방향을 돌리려고는 애를 쓰는데, 이래라 저래라 생각을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끔 멀리 둘려서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원할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인정해야 된다. 가장 앉아 힘드는 게 부부간, 자식간. 에? 그러면 마누라 내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생각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와 같은 생각, 당신은 왜 이래 안 해? 이게 맞는데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와이프는 그럼 나한테 그런 요구를 안 하냐? 똑같이 합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불편한 것만 계속 본다 이겁니다. 에? 그러면 상대 단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10가지, 15가지, 1분 단데 간단히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의 남편 진짜 멋진 거 장점 얘기해 보세요 하면 한두 가지가 더듬거립니다.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행복하자면 상대를 먼저 행복하게 해야 그 행복이 내일 돌아옵니다. 반드시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그 행복이 남에 돌아오지, 남을 불행하게 울게 만들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야 돌아옵니다. 이게 곧 삶의 진리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삶 자체가 나를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 얻을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내 스스로가 나처럼 미친 사람처럼 난 멋지고 오늘 멋지게 살았어. 와 행복하다. 야 장하다. 이래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 뿐이지 행복이 팝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모두 다 근본적인 목적은 본인 행복 추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복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어떻게 얻느냐, 행복을 찾는 방법, 행동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을 괴롭히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막 죄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은 이 지구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곧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이 행복하는 그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영원히 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곧 인간의 진리 아니겠느냐. 이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재호가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야. 네. 필리드 부자는 그 책 내용을 보면 돈 버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삶의 진리다.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얘기를 몽땅 다 정리해 담고 싶었어요. 원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고를 갖다가 대표적인 출판사 7군데를 원고를 보냈더만 모두 다 책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빠꾸당했어. 우리 출판사는 이 책을 안 만들겠습니다. 그 원고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다른 책을 몇 개를 했는데 3일 뒤인가 그 사장이 이제 내 원고를 뒤져보고는 와 이거 책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 그럼 만들어라. 그런데 이걸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뜯어고치는 거야 이제. 독자들 흥미 위주로 뜯어고치고 제목을 갖다가 나는 이것이 삶의 진리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진리해가지고 아무도 쳐다보도 않는다. 회장님 뜻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읽게 하는데 이 책을 만드는 목적인데 회장님 돈이 필요해서 이거 팔아가 돈 벌러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맞다. 그런데 많은 독자가 읽게 만드는 목적인데 읽게 만들자면 우선 제목이 탐이 나야 머릿말을 보고 머릿말 읽어보고 흥미가 있어야만 책을 산다.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아니 필연적 부자하면 누가 사겠느냐. 진리다 해야 산다. 요즘 부자다 해야 사지 진리다 해야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거를 많이 책을 1년도 여러 수만 곳이 팔아본 내가 잘 알겠느냐. 그 사장이네. 그 내가 대담한 사람이. 원고 책을 만들겠다가 결정한 사람이 사장이야. 내가 잘 알겠습니까? 회장님이 책을 안 팔아보면 회장님 잘 알겠습니까? 영업 마케팅은 내가 잘 압니다. 회장님 주셔야 됩니다. 안 한다. 져야 된다. 안 한다. 2개월에 걸렸어요. 이 제목 때문에. 결국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필연적 부자를 붙였어요. 그럼 왜 필연적 부자가 뜻이 되느냐? 회장의 뜻대로 하면 모두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맞다. 모두 남을 위해서 산다면 부자 안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갑자기 활용도를 갖다가 계속 높이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 버는 게 성공한다. 지위, 명예 모두 성공한다. 그건 확실한 진리 맞다. 그런 건 필연적 부자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꽂아 붙입니다. 그래? 그럼 알았다. 이게 졌어요. 필연적 부자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돈 버는 얘기는 한 것도 없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 1,000억을 벌었는데 어쩌니 보니 1,000억대는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내가 1,000억대 벌었다 소리가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번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걸 내가 얼마 벌었다 어떻게 살았다 그건 누구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전달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지 말고 남을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내 행복을 만들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많은 사람에게 전포시키기 위해서 책을 2권이나 쓴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 부자는 한 군데 남는 거 없어요. 보고 싶으면 사서라. 근데 요즘도 가끔 보면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그 책값이 들어와요. 그럼 네. 아직까지도 필연적 부자는 들어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 한 권 팔리면 1,300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무엇인지 배우면 내가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마다 다 배우면서 살아왔죠. 나는 학교도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식합니다. 무식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그게 무엇이든지 다 배워가면서 사니까 조금 뒤따라가긴 하지만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됩니다. 아.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 될 게 별로 없다. 다 된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걸 갖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아직도 술을 못 해요. 술을 못 먹는데 그 이제 평생으로 내가 23살 때부터 시계방 주인으로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학교 가고 군에 갔다 오고 늦게 출발했는데 나는 학교도 안 가고 그 필요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찍이 출발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니까 담배도 서로 주고받고 술잔도 주고받아야 쉽게 친근해집니다. 나는 이건 안 돼. 담배 못 피워. 나는 술 못 먹어. 이러면 그 사람을 접근하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술잔을 주고받으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걸 하는데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소주를 먹으면 뭐 5잔, 6잔 봐도 끄떡없는데 나는 한 잔 먹으면 팍 하고 쓰러지는 거야. 2잔, 3잔 먹으면 KO 돼버린 거야. 아, 나 술 배워야겠다. 술 배우겠다고. 그 막걸리가 몸에도 좋고 그 뭐 적당한 알코올도 있고 그 밥 먹은 뒤에 막걸리를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 막걸리를 매일 앉아 그 한 그릇씩 한 통씩 사다 놓고는 막걸리를 밥 먹고 나는데 한 잔씩 마십니다. 마시니까 벌가 있는 거 이제 하루 종일 보는 겁니다. 하루 세 번 먹으니까 이걸 한 달 내도 2달 내도 처음 먹을 때라면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배워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타고난 체질이다. 나는 알코올을 발휘될 수 있는 몸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딴 건 다 필요한 건 내가 다 도전해가 다 성공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체질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포기했어요. 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난 될 때가 안 될 때가 안 되는 게 확실히 드러나야만 포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리골드를 맡아 있는 내 셋째 딸 사장이 조금 의견이 이제 달라서 부딪히는 게 결국은 고객의 취향을 미리미리 알아서 커피잔을 옛날에 요구했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좀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겁니다. 근데 재빠르게 빨리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고객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100개 만드는데 1억이 들었어. 근데 이걸 만들어가 적어도 1000개, 10,000개는 팔아야 1억의 본전이 빠집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가 10,000개 팔 자신이 없어. 팔면 손해봐. 이거 만들면 손해봐. 그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가 손해가든 고객이 좋아한다고 판단되면 했거든요. 어찌 보면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내 자식이지만은 내 뜻을 받아 일하는 놈이지만은 희석됐다고 봐야 되겠죠. 소리 간다고 쉽게 안 만드는 거야. 야 만들어. 안 해요. 만들어. 안 해요. 이렇게 다투는 거야. 남들이 내 저게 필연적 부자의 책 보면 그 물려주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그거는 딴 건 다 온 거 보였는데 토시 하나도 획자 하나도 바꾼 거 없이 그대로입니다. 고객의 것이니까 고객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라. 나는 평소에도 이수신 장군을 존경하는데 이수신 장군이 진짜 이제 그것이 뭐지만 내가 본 역사책을 보나 연속곡을 보나 봤을 때는 오직 자신을 팽개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 너무나 장하고 부럽다. 나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골드 기업은 언제까지나 고객을 위해서 값지게 활용돼야 된다.
전 직원이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내 뜻에 따라 고객을 위해서 값지게 활용해주고 그럼 생각해 볼 때는 적어도 아빠가 평생을 바치가 성공한 기업을 갖다가 손해보고 까먹고 망한다는 소리 듣기 싫겠죠. 뭐 그래서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망해도 좋다. 이 기업이 반드시 손해 안 보고 성공해야 된다. 아니, 그거 없어요. 나로서는. 망해도 관계없다. 고객을 쫓다가 고객을 위해서 자하게 죽는다. 고객이 일하다가 기업이 망했다. 멋지죠. 성공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그게 성공인데. 그 망한다, 흥한다 하는 그 개념 목표 자체가 다른 사람은 돈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망한다.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객 만족이 성공이고, 고객을 불만을 주고 고객의 원망을 산다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원성진 사게 되면 그게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요. 그 가치관이 바뀐 지가 40대인가 30. 저도 그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이지 않고, 그때도 그 방법은 내 가치관이 안 통했어요. 적어도 남한테 도움되면서 내가 일을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이 곧 내 것이다. 그래서 벌었는데, 내가 안 죽고 살기 위해서 밤낮없이 내 기억으로 아마 대여섯 살 때부터 일했을 거예요. 그래 이랬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1년 내가도 쉴 수 있는 날은 1년에 5일인데 추석에 이틀, 설에 3일. 이거 이외에는 빨라야 저녁 11시쯤 돼야 잘 수 있었고 아침 5시쯤 일어나야 됐습니다. 죽을도 살도 못하고 연중 무휴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이럴 때면 일요일마다 그 노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리 한번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39살 때인가 그래 보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만큼 재산이 모였어요. 나도 한 1년 동안 놀아보자, 쉬어보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일하는 거 정리해보고, 전부 마누라 보고 1년 동안 먹고 살 생활비를 갖다가 최소한의 생활비. 그 당시 아마 10만 원인가 12만 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0조를 먹을 걸 딱 맡기고, 1년 동안 돈 벌어 기대하지 마라. 나 1년 동안 쉰다, 논다. 얘가 쉬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이튿날부터 탁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탁 일어났다가 가만히 생각해. 맞아, 쉬기로 했잖아. 다시 딱 일어나서 누우면 너무나 행복해요. 와, 참 좋다. 안 가도 되네. 그게 한 3일까지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별로야.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까지는 가고 싶은데 가보고 온천히 다 돌아다니면서 아는데 친척 집도 가보고 친구 집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싶은 여행지도 가보고 돌아다니고 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자고 일어나면 뭘 하지? 깜깜한 거예요. 다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 네 1년 동안 쉬기로 약속했잖아. 약속시켜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어기서 한다면 뭐 말이 안 되지. 지켜야지. 알았어. 1년 동안 쉬지 뭐. 놀 거야. 할 일 없으니까 부산 온천장에 있을 때인데, 온천동에 있을 때인데, 온천동 뒤에 그게 뭐냐. 무슨 산이야? 검정산. 예. 검정산이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 아침 되면 출근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산에 헤매다가 저녁에 배고프면 절에 가는 거야. 절에 가가지고 밥 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 밥을 준다고. 점심 얻어 먹고
4시나 5시쯤 내려오는 거야. 이게 이제 매일 생활에 반복돼. 이게 엄청난 고통이. 일하고 싶은데 약속을 못 이겨서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이제 견디고 견디는데 하루는 전에 가니까 밥 먹으러 가서 가기 전에 가니까 사람이 뭐 한 100여 명이 모였어. 이게 뭐 저래 무슨 뭐 일이 났나? 가만 들다 보니까 그 앞에 남한 노인이 스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때때로 음식을 주는데 큰 솥에다가 큰 밥통에다가 밥을 한 명 주고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가 1m가 넘는 긴, 자기 입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런 긴 숟가락을 줬다. 근데 이걸 가지고 떠야하는 게 전부 다 바깥에 흘려보지 자기 입에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냐. 굶어 죽었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천당에 가면 작은 숟가락에 맛있는 반찬에 잘 먹을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천당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고 남의 입에 주는 거다. 받아 먹는 사람도 아주 고맙게 받아 먹고 떠주는 사람은 맛있게 먹는 거니까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천당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행복을 느끼면서 희망하고 살더라. 똑같은 조건인데 이 지구상에도 수십만 수백만 인구가 살지만은 모두 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잘 살게 돼 있고 자기 입에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은 잘 살 사람이 없는 조건이 돼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야. 아 맞다. 어째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엄마 그 교육 때 할 때 어두운 곳에 똥꼬리 살아라. 그 얘기가 확 떠오르는 거야. 아 맞다. 그게 진리다. 내가 찾던 그 애타게 찾던 그 진리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돕기서 일하는 게 진리고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을 거냐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마무리 정의하는 게 결국은 우리 한국의 이 낙후된 귀금속 산업을 갖다가 선진국 뒤에 깨겨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하고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도 그 바위에 벽치기하지. 그러면서도 그 바위에 깨냅니다. 그래서 집에 왔거든요. 네. 내가 하루에 3끼 밥만 필요하면 밥 3그릇 마시면 되는데 4그릇, 5그릇, 10그릇 있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경지에 가본 사람만 느끼는 거다. 이재호는 그 경지에 근처도 못 가면서 일찍이 월국의 가치관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수백 조 갖고 있는 사람이 즐기는 걸 갖다가 이재호는 단독 몇십억을 가지고 그런 즐기고 살았다. 그건 차이입니다. 내가 내 삶에 질리고 내 마음차 즐기다가 간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내 가치관을 전수시키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갖다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속에 자기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매일 내가 행복해진다. 내 자신을 행복의 삶을 통에 빠뜨리자면 곧 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만족을 주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내 같은 사람 많은 사람한테 좀 폭넓게 알려줬으면 그래요. 돈 벌기의 경쟁이 아니고 고객 만족 경쟁입니다. 결국은 이 기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뭐 손해보고 있다. 왜 손해보느냐? 고객 만족 경쟁에서 지고 있다 소리입니다. 결국은 돈 벌기 경쟁이 아니고 고객 만족 경쟁에다가 고객 만족시키는데 자기 전부를 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해서 고객 만족을 다른 사람보다 시키는 게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곧 고객 만족을 제대로 무엇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제대로 몰라서 만족을 제대로 모시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그 일 하는데 만족하고 행복을 느껴야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이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42년생이니까 만 82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는 일이 신이 나냐? 아니야. 조용조용히 일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얘기하다 그러면 내 가치관 얘기하다 그러면 자다도 불떡이라는 거죠. 건강관리는 일단은 개미 쳇바퀴 도듯이 정확한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아침 7시에서 7시 반. 점심은 12시에서 12시 반. 저녁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확히 먹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 되면 일어나요. 밥은 아무리 먹기 싫어도 내가 몸에 일정 양은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양이 적당히 먹으면 그 이상은 안 먹어요. 그만 먹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잘해요. 말에 내가 우리 가족 카톡에다 올렸는데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기분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의하고 관계없이 병으로 고통받아가면서 살지는 않을 거다.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 자의로 죽을 것이다. 그게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국회의장 두 분이 한 이만섭 씨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정도 되는데 86세 때 몇 개월 전 1년 전부터 자기 보고 싶은 사람 난 언제 죽겠다. 날짜 정합니다. 기대기를. 예고. 예. 저희나 놓고는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가족들 다 부릅니다. 불러가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을 것 같다. 아빠 도움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첫째 조건이 아빠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라. 죽는 길에 살리겠다고 굳이 하지 마라. 둘째가 아빠가 살아온 게 너희들이 봐서 배우고 싶은 만 있으면 꼭 배우가 실시했으면 좋겠다. 셋째가 내 죽은 뒤에 많은 사람한테 힘들게 하지 마라. 뭐 연락하거나 출금 받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끝내라. 그 셋째 조건을 딱 내세운 다음에 그 시간부터 물도 안 마시고 그분도 체력이 나처럼 좀 강말라요. 그랬는데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병에 의해서 자기 자의하고 관계없이 타의해서 고통 때문에 죽는 거 아니요. 왜 내 죽으면 귀양 소중을 갖다 그렇게 죽어? 내가 이 세상에 살만 좀 살고 할 일을 했으면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겠다. 어?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올렸어요. 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니 내가 남한테 전혀 불편함도 없고 적어도 내 삶을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전수시켜주고 그런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뭔가 값지게 이용돼야 되는데 값지게 이용할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동네 빗자루를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을 가치다. 내가 줄 거 없으면 못 해주잖아. 그 맨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돌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쏟나 놓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게 걷겠어요. 한 사람도 안 걷더라도 야 내가 선 넘으면 하루에 몇백 명이 와서 이걸 기분 좋게 걷는다. 그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행복 추구, 나도 행복 추구다. 내 자신이 행복 추구다.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그 차이죠. 나는 다른 사람이 해든 망하든 어쨌든 간에 손해보든 말든 내 돈만 얻어지면 내 명예만 얻어지면 나는 그게 아니죠. 반대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다른 사람이 좋게 한다 봐준다면 그것을 나는 상대는 행복을 10개 가지는데 내 스스로가 10개 행복을 줬다 100개 행복을 줬다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러고서 내 100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나는 행복을 추구가 그 속에 있다.